옛날 옛적 한국의 충청북도 음성군에는 음산한 기운이 가득한 곳이 있었다. 그곳의 이름은 여우골이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여우골에 대한 무서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으니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어느 날 용감한 청년 이수가 있었다. 그는 친구들과 함께 여우골의 비밀을 풀기로 결심하고 그곳으로 떠났다. 여우골의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신비하고 차가운 기운을 느낄 수 있었다. 골짜기는 안개로 가득 차 있었고 나무들은 괴기스러운 소리를 내며 흔들리고 있었다. 이수와 친구들은 조심스럽게 골짜기 깊숙한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곳에서 그들은 수상한 소리를 들었다. 소리는 마치 누군가가 울고 있는 것처럼 들렸다. 이수는 그 소리를 따라갔고 마침내 울고 있는 한 여인을 발견했다. 그녀는 하얀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고요한 슬픔에 젖어 있었다. 이수가 다가가자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이수를 바라보았다. 이수는 겁에 질렸지만 그는 담담히 물었다. 왜 이렇게 울고 있는 거요? 여인은 서글픈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이곳 여우골의 주인이다.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 여기 갇혀있지. 나를 풀어주지 않으면 너희도 이곳에 영원히 갇힐 것이다. 이수는 친구들과 함께 여인을 구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다. 그들이 알아낸 것은 여인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었다. 오래전 여인은 이 마을의 주민이었고 아름다운 외모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그녀는 강직한 성격 탓에 이웃들과 갈등을 빚었고 결국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여우로 몰아세웠다. 그리고 그녀를 여우골에 가두었던 것이다. 친구들과 함께 방법을 찾아 나간 지 며칠째 되는 날 밤 이수는 우연히 여우골의 깊은 곳에서 오래된 책을 발견했다. 책 속에는 여인을 해방할 수 있는 비밀이 적혀 있었다. 그것은 마을 전체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여인의 진심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이수는 마을로 돌아가 여우골에서의 경험을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 처음에는 아무도 이수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이수의 진정성 있는 고소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여인에 대한 오해를 풀기로 했고 엄숙한 마음으로 여우골로 향했다. 마을 사람들이 여우골에서 여인을 구원하겠다고 결심하자 안개는 걷히고 하늘이 밝아졌다. 여인은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맞았고 그녀의 슬픈 기운도 사라졌다. 그렇게 여우골은 정화되었고 더 이상 음산한 곳이 아닌 평화로운 자연의 일부가 되었다. 이후 이수와 그의 친구들은 용감함과 진정성으로 마을의 존경을 받았고 여우골은 젊은이들에게 용기와 화해의 장소로 여겨졌다. 그리고 음성지역에서는 매년 봄마다 이 이야기를 기리고 서로의 화합을 다지는 축제가 열리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는 전설로 남아 오늘날까지도 전해지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대한민국의 장흥이라는 작은 마을에는 특별한 연못이 존재했습니다. 이 연못은 고요하게 자리 잡고 있었지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곳이 마법의 연못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연못 주변은 항상 푸른빛, 비단풀과 아름다운 꽃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비단연못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연못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전설에서 시작됩니다. 아주 오래전 장흥에는 자연을 사랑하는 한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수호였고 그녀는 언제나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동물들과 대화를 나누는 소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종종 그녀가 연못가를 거닐며 자연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루는 예기치 않게 폭풍우가 몰아쳤고 연못이 넘쳐흘러 마을에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수호는 연못을 진정시키기 위해 연못가로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연못 앞에 무릎을 꿇고 연못과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러자 연못 속에서 비단처럼 부드러운 물결이 일렁거리더니 맑고 은은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연못은 자연의 균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간들의 탐욕으로 인해 균형이 깨져버렸습니다. 내가 다시 고요해지려면 당신의 진심 어린 바람이 필요합니다. 수호는 연못에게 자연의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모아 연못을 향해 진심 어린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자 연못은 점차 잠잠해졌고 마침내 폭풍우도 그쳤습니다. 이후로 수호는 연못의 수호자가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존경의 눈길로 바라보았습니다. 수호의 진심과 연못의 신비로운 힘으로 마을은 다시 평화를 찾았고 연못은 이전과 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못과 수호에 대한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 의해 대대로 전해지며 장흥의 자연을 아끼고 보호하라는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오늘날에도 장흥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이 신비로운 연못을 찾아와 수호의 전설을 떠올리며 자연과의 조화를 꿈꾸곤 합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이 연못을 수호의 연못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장흥에 여전히 다정한 사람들을 통해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산 지역에는 특별한 연못이 있었다. 이 연못은 산과 들을 감싸고 있으며 물속에는 형형색색의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바람이 불면 연못의 수면은 은빛으로 반짝였다. 하지만 이 연못에는 평범한 물고기 외에도 신비한 존재가 살고 있다는 전설이 있었다. 어느 날 아산에 사는 어린 소년 수호는 연못 근처를 산책하다가 연못 속에서 반짝이는 무언가를 발견한다. 그것은 바로 금빛 비늘을 가진 물고기였다. 수호는 그 물고기를 잡아 집으로 데려가려 했지만 물고기는 신비롭게도 사람의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제발 나를 자유롭게 해주세요. 그렇다면 제가 당신에게 큰 축복을 내리겠습니다. 물고기는 조용히 말했다. 놀란 수호는 조금 망설였지만 곧 물고기를 다시 연못에 풀어주었다. 물고기는 기쁨의 춤을 추며 연못 깊은 곳으로 사라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수호의 마을에는 불행한 소식들이 잇따라 행복한 소식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가뭄에 시달리던 들판에는 비가 내려 농작물이 풍성해졌고 아픈 가족들은 건강을 회복했다. 수호는 그 물고기의 축복 덕분이라고 느꼈다. 그는 다시 연못을 찾아가 물고기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기로 했다. 연못에 도착한 수호는 물고기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자신도 물고기를 도울 방법이 있는지 물었다. 그러자 연못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단지 한 마리의 물고기가 아닌 여러 마리의 물고기들이 동시에 이야기했다. 우리 중 몇몇은 사람들에게 잡혀 돌아오지 못했어요. 우릴 도와 연못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수호는 고민 끝에 마을 사람들에게 연못에 사는 물고기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처음에는 모두가 믿지 않았지만 연못가에서 듣던 소문과 불가사의한 사건들을 생각하며 그 이야기를 믿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함께 힘을 모아 포획된 물고기들을 찾아내 풀어주기 시작했다. 결국 모든 신비한 물고기들이 연못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 답대로 연못은 더욱 새롭고 다채로운 생명을 마을에 선사했다. 아산은 그 후로 계속해서 풍요와 기쁨이 넘치는 마을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 전설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아산의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지고 있으며 사람들은 연못에서 물을 빼지 않고 그 자연의 신비로움을 존중하는 마음을 지키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바다와 산이 만나는 아름다운 고장 진도가 있었다. 이곳은 그 아름다움에 비해 일상에 지친 선원들이 잠깐 머물다 가는 작은 마을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 작은 마을에는 마법과도 같은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진도의 바다의 능풍의 영혼이라 불리는 신비로운 존재가 있었다. 바람의 영혼은 진도 주변에 바람을 자유롭게 다스리며 진도의 사람들과 자연을 지켜주곤 했다. 사람들은 이를 알기에 바다의 신령에게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그러던 어느 날 바다에서 커다란 파도가 일어났고 무시무시한 폭풍이 마을로 다가왔다. 그 시각 마을 가장 끝에 살던 젊은 어부준 은바다로 나가고 있었다. 그는 가족을 위해 계속해서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야 했기 때문에 무리해서라도 바다로 나아가야 했다. 그러나 곧 다가올 폭풍을 막기 위해 바람의 영혼은 모든 어부들에게 마을로 돌아가라는 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주는 신호를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바다로 나아갔다. 그때 바람의 영혼은 준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그 상황을 안타깝게 여겨준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바람을 만들어 그 배를 마을 쪽으로 되돌리려 했다. 하지만 준은 이를 알지 못했기에 배를 돌리지 않았다. 곧 폭풍이 닥쳐오고 바다는 거친 물결로 변했다. 마을 사람들은 걱정에 휩싸여 준이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기도했다. 그 순간 바람의 영혼은 자신의 모든 힘을 모아 거대한 바람을 만들어 마치 파도를 저지벽처럼 세워 폭풍의 방향을 돌리기 시작했다. 바람과 파도의 결투가 시작되었다. 강한 바람은 물결을 찢어내며 폭풍의 심장을 뒤흔들었다. 마침내 바람은 폭풍의 중심을 뚫고 지나가 마을을 안전하게 지켰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 대가는 있었다. 바람의 영혼은 그 모든 힘을 소진하고는 하늘로 사라졌다. 주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마을로 돌아왔다.
그는 자신의 무모함을 반성하며 바람의 영혼에게 깊이 감사했다. 이후로 주는 바다에 나갈 때마다 자신이 살아 돌아온 것은 바람의 영혼 덕분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 마을 사람들은 바람의 영혼에게 감사를 표하며 해마다 축제를 열기로 했다. 매년 그들은 바람과 파도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자연에 감사하고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기로 맹세했다. 이렇게 진도의 사람들과 자연은 끊임없는 교류와 존중을 통해 평화롭게 공존하였다고 한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울산 지역은 푸른 산맥과 맑은 강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곳이었다. 이곳에는 훗날 사람들에게 길이길이 전해진 전설이 내려오는 드넓은 들판이 있었다. 바로 용머리바위 전설이다. 이 고대의 이야기에는 선으로 가득 찬 수호신과 그에게 맞서는 사악한 존재들이 등장한다. 두 존재의 대치 속에서 산과 바다는 깊은 숨을 들이키고 잠시 잠잠한 듯 보였다. 울산의 가스루물 근처에 살고 있는 작은 마을. 주민들은 매년 마을 근처 바위산에 살고 있다는 용을 위해 제물을 바치며 평화를 기원하였다. 주민들은 이 바위산을 용머리바위라 불렀으며 바위의 모습이 용의 머리와 유사하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그곳에 사는 용은 사실 하늘에서 처벌을 받던 중 벌을 면하게 된 용이었다. 그 용은 지상의 사람들을 도와주는 존재가 되어야 했으며 그때부터 산의 가디언이 되어 마을을 지키기로 맹세하였다. 주민들 역시 그 용을 신뢰하며 그의 보호를 받고 살아가게 되었다. 매년 봄 마을에서는 용축제를 열어 다채로운 색깔의 연등과 함께 수많은 농사 신관들이 참여하여 축제를 기념하였다. 그러나 어느 날 산 너머에서 사악한 마법사가 이끄는 흑마법 군단이 용의 힘을 탐내고 울산으로 다가왔다. 그들은 마을을 파괴하고 용의 영혼을 그들만의 흑마법에 사용하려 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용은 마을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맞섰다. 용과 흑마법 군단의 대결은 세상 끝날 때까지 계속될 것 같았지만 마을에 용감한 청년 중 한 명이 하리가 등장하면서 상황은 반전되었다. 하리는 마법과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었지만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라온 기억과 용을 향한 깊은 존경심으로 용을 돕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마을의 현자에게 배운 대로 숲속에 신령들이 숨겨놓은 전설의 달빛 검을 찾아기며 용과 함께 싸우기로 결심하였다. 하리는 강력한 신비로운 검을 들고 용의 옆에서 함께 싸우게 되었다. 그리고 달빛 검은 흑마법 군단의 방어를 뚫고 용의 화염의 선취를 더하여 흑마법 지도자를 제압하였다. 역경에 직면했던 주민들도 하리 이용기와 힘에 이끌려 하나 되어 흑마법 군단에게 맞서 싸웠다. 결국 큰 전투 끝에 울산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고 주민들은 용과 하리의 용맹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용은 다시 산의 가디언으로 돌아가 마을의 평화를 지켰으며 하리는 마을에서 큰 영웅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이후로 울산 마을의 전설은 세대를 넘어 아이들에게 이야기로 전해졌고 매년 용축제에서는 하리와 용의 동상 앞에서 용기를 기리는 큰 행사가 열렸다. 울산 지역의 주민들은 용과 하리의 전설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그들의 정신을 계승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였다.